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활용이라는 말에 붙으면, 그죠? 활용이라는 말에 붙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1차 함수랑 2차 함수 때 활용이라는 얘기가 들어오면, 이제 방정식,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쌤이 너네들보다 일단 오래 살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활용이라는 것도 너네보다 먼저 배웠을 거잖아. 그래서 그런 기억을 되살려보면 도함수의 활용 파트는 이때까지 보는 활용 파트들 중에서는 내용이 쉬워요. 여태까지 너네가 봐왔던 뭐뭐의 활용 이런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왜 쉽냐라고 물으면 일단 도함수의 활용 파트는 무조건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 무조건 쟤는 미분하게 생겼어. 물론 수능에서는 그걸 약간 숨기면서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신 유형 정도까지는 그죠? 딱 보자마자 얘는 미분해야 될 애야. 그리고 미분으로 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싶은 애들이 도함수를 활용해서 이제 나옵니다. 도함수의 활용은 우리가 단원이 되게 많아요. 소단원이. 일단 오늘 배울 접선도 나오고요. 접선에 관련된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대 극소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우냐면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워요. 그래프 그리기. 그 다음에 또 뭐 배우냐면 방정식이랑 부등식에다가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속도와 가속도도 나와요. 속도와 가속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넓이와 부피도 나옵니다. 내용이 정말 많죠. 1, 2, 3, 5, 8. 단원만 해도 한 8개 단원이 나오고요. 외워야 될 것만 하더라도 그죠? 한 20개 될 겁니다. 근데 20개 된다는 게 엄청나게 많이 외워야 됩니까? 암기해야 됩니까? 공식이 20개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어떤 거라고 해야 될까? 자연스럽게 풀려집니다. 본인이 좀 연습만 되면. 그런데 이 중에서 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요. 이거랑 요겁니다. 얘네가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아주 단골 소재고, 그죠? 단골 소재고, 요거 특히 요거 빨간 색깔. 요거 3개 뭉쳐 있는 거. 얘네가 미분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분 이쪽에서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의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단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는. 나중에 가면은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죠? 순간 변화율을 파악하는 게 미분이긴 한데, 도함수에 들어오면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는 원래의 함수를 좀 찾아가는 걸 좀 많이 물어봐요. 얘네가 생각보다 헷갈리거든. 그래서 지금 빨간 색깔 표시 안 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쌤이 원래 우리가 수업 시간이 대충 15분, 그죠? 10분에서 20분 사이인데 요 빨간 색깔 표시 안 된 거는 그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자세하게만 하면. 그런데 요 빨간 색깔 부분은 한 시간에 끝내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시간을 조금 많이 늘릴 거예요. 요거 특히 요 접선 같은 경우는 유형이 딱 3가지로 나오거든요. 딱 3가지. 더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더 이상 같은 경우에는 쌤이 별로 본 적이 없는데 딱 3가지 종류가 아마 한 80% 이상의 확률로 나옵니다. 3가지 정도 유형이. 나머지는 근데 그 3가지에서 다 걸리는 애들이야.
그거는 이제 본인이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생각해보면서, 그죠? 그거 습득하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 쌤이랑 문제풀이를 나중에 같이 할 때 보거나, 지금은 그냥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이구나. 그런데 그 세 가지도 원래 내가 알던 것과 다르지 않네. 하나로 결국엔 다 귀결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접선.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게 접선인데, 접선을 우리가 언제 처음 봤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되살려보면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공부한다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접선 언제 배웠니? 라고 물으면, 원 배울 때 좀 배웠던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쌤이 조금만 더 기억을 더 올려볼게요. 접선이 언제쯤 쌤 기억에 남아있냐면,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접선을 긋습니다. 중학교 때 나오는 걸 겁니다. 중학교 때 한 2학기 때 배우는 거죠. 그때 원의 지름에서 접선에 선을 그으면, 그죠? 이런 직각이 나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직각의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서로 길이가 같고, 또 뭐야? 얘가 공통이기 때문에, 그죠? 길이가 같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우리가 그때 중학교 때 뭐 RHS니 RHA니 뭐 이런 걸 배운 게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접선이 나왔어요. 접선이요, 어떤 함수에 접하는 선입니다. 접하는 선. 그럼 접하는 거랑 만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물으면 조금, 그죠?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만났다라는 얘기는요, 진짜 그냥 완전 딱 만난 거야. 근데 접선은요, 우리가 극한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접선이 나오는 건데, 곡선에 어떤, 뭐 곡선이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그 사전적인 내용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요거 미분 처음 배웠을 때, 그죠? 순간변화를 처음 배웠을 때, 요렇게 뭐 있어요. 순간변화를 처음 배웠을 때, 이런 걸 하나 배웠어요. 여기가 뭐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할 때, 자, 이게 이렇게 직선이 있었고, 그죠? 이 Q가 계속 P로 다가온다? 그때 Q가 쭉 다가올 때 P 바로 앞에 왔을 때 이제 만들어지는 점과 점이니까 이어진 직선이 있을 거야. 그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다? 접선으로 하거든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그때 봤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고요. 그러니까 접선이란 얘기는 극한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얘도 뭐 보면요, 이 점으로, 그죠? 이 점으로 아무 점이 오든지 간에 쭉 그었을 때, 그죠? 이게 그어지고 저랬을 때 그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접선을 배웠고요. 만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난다라는 거는 그냥 딱 만났다는 얘기고요. 접선은 약간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접선은요, 무슨 선이냐 물으면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접선은, 그죠? 직선입니다. 접선은 그냥 곧 직선이라고 봐도 돼요. 서로 이니셜도 뭘로 똑같아요? 지읒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직선은요, 몇 차 함수라고 보면 좋을까요? 직선은요, 1차 함수로 보면 좋습니다. 그죠? 좌표 평면상에서 직선은, 그죠? 뭐 이런 상수함수가 있는데, 그죠? 상수함수는 일단 그 번외를 치고 이렇게 된 거는 1차 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부터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나중에 3차 함수는 뭐 이런 식이나 나올 때는 전부 다 2차 함수 이상부터는 곡선이거든요. 1차 함수만 뭐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 그죠? 1차 함수 꼴이 어떻게 됩니까? 뭐 y는 ax 플러스 b 꼴이거든요.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1차 함수 그리는 거 배웠고, 그죠? 그 다음에 뭐 1차 함수 다시 만드는 건 안 배웠는데, 그때 왜 안 배웠냐면 이제 여기서 배울 거라서 그래요.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이요. 이렇게 됩니다. y는 fx가 있다고 할 때, 이 fx에 대한 식이요. 이렇게 됩니다. 이 fx에 대한 식이고, 그죠? 이쪽에서 점 a, fa, 그죠? 이렇게 이따 쳤을 때, 일단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되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얘기가 각각 뭔가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얘기가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하는 건데요. 접선의 방정식, 접방이라고 하죠.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게 직선의 방정식과도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직선의 방정식 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y 마이너스 뭐 b라고 하고, 기울기가 있고 x 마이너스 a가 있으면 얘는 y는 기울기 x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만약에 우리가 a랑 b를 1과 2라고 쳐보자고요. 1과 2, 그냥 기울기를 또 한 뭐 3으로 잡아봅시다. 기울기는 3이고요. a는 1이고요. b는 뭐 2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y는 3x-1 플러스 2가 되고요. 조금만 더 풀어헤친다고 하면 3x-1이 되게 됩니다. y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얘랑, 그죠? 이 꼴이랑 어때요? 요 꼴이랑 같은 꼴이죠. 그죠? 같은 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과 접선의 방정식은 같은 꼴이야. 왜냐면 결국엔 접선이 뭐라고? 직선이니까. 1차 함수니까. 접선이 나오면 1차 함수를 반드시 생각해줘야 되고, 1차 함수 꼴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가 뭐냐면 y좌표예요. y좌표. 이게 뭡니까? x좌표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미분계수죠. 미분계수는 또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수간 변화율이라고 했고요. 수간 변화율.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라는 얘기는 사실 또 직선의 기울기랑도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이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기억해 줘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 공식 이제 한번 외워볼게요. y-fa는 그죠? f'a 가로치고 x-a. 자, fa가 뭐라고요? 어떤 점이 있을 때 x좌표, y좌표입니다. 그죠? 그쪽에서의 y좌표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2,3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3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다가 2가 들어가는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만약에 점 2,5를 지나고 기울기가 뭐 3인 직선이다 칩시다. 직선 혹은 접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요. 점 2,5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애는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무조건. 왜냐면 점 2,5를 지나는데 기울기 3이면은 다 정해진 거잖아. 막 조금이라도 얘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달라지지. 만약 얘가 조금만 이동해봐. 어떻게 돼? 2,5를 못 지나가죠. 그죠? 기울기는 3인데,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아마 요 접선의 방정식 파트는 그죠? 오늘 거 포함해서 한 4강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첫 번째 시간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공식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유형 1, 2, 3을 탁탁탁 나갈 겁니다. 자, 보시면 y-fa는 f'(a) x-a라는 게 접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이 파트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이 문제만 풀고 그럼 점 2,5를 지난다고 합니다. 하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기울기가 3이고 x-2 요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어주시면 3x-6이 되고 5가 그죠? 얘를 없애주려면 양변에 5를 더하면 되죠. y는 3x-1이 되게 됩니다. 이 직선이 그죠? 뭐 접선이라고 하면 접선이고 직선이라고 하면 직선입니다. 일단 상황에 따라서. 자, 여기서 f'a가 나왔습니다. 요거를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면서 비슷한 걸 배웠는데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런 걸 배웠습니다. y-y1은 그죠?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습니다. 요런 내용의 공식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본 기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식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한 점이에요. a, fa x1, y1 x1이 a고 y1이 fa죠. 그죠? 그럼 두 점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어요? 두 점이 있으면 그죠? 이어버리면 기울어진 정도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을 무조건 통과하죠. 두 점도 통과하지만 한 점도 통과하죠. 기울기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야. x2-x1분의 y2-y1이 뭐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기울기가 되죠.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미분계수라며 그죠? 1차 함수 앞에 1차 항 앞에 있는 계수가 뭐라고? 미분계수고 기울기라며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때 뭐라고 배웠어요? 이때 우리가 이거를 기울기야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기울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한 점이야. 기울기와 한 점만 알고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물론 두 점을 알아도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요. 물론 지금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으로 배우고 있지만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점 2개를 알거나 점 1개 그 다음에 플러스 기울기만 알아도 우리가 직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접선도 직선이니까 직선 중에 하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파트를 처음 배웠는데요. 요 앞에 이 설명을 한다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설명 자체는 얼마 안 걸렸는데. 그래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시간, 또 이제 두 번째 시간 때 배울 내용이 뭐냐면, 어떨 때 유형 첫 번째를 배울 거야. 유형 첫 번째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때도 조금 설명을 계속 덧붙일 거야. 한 10분 정도? 두 번째 시간도 간단해요. 근데 설명 조금 덧붙일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할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량은 작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까먹지 않도록. 그래서 자, 지금 첫 번째 시간 접선 마치도록 하고요. 요 공식만큼은 그죠? 이 표현으로도 알아두고 그죠? 요 표현으로도 좀 일단 알아두고 오는 편이 아마 자기 실력 늘리는 데에는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